가르치는 아빠와 함께하는 영화로 보는 청소년 경제학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최근 우리 한 번씩 봤던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 2를 통해서 변동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효용 극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픽사의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만나봤었죠. 토이스토리가 픽사의 첫 번째 성공작이었다고 하면 이번 인사이드 아웃 2는 가장 최근의 흥행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중학교 1학년인 딸이 추천해줘서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미도 있었고 또 부모님들과 청소년 여러분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의 주제는 사춘기에 겪게 되는 라일리의 감정 변화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과정이에요. 사춘기에 새로 생긴 감정인 불안이, 원작에서는 앵자이어티라고 표현되는 캐릭터와 기존 감정들의 대장격인 기쁨이와의 갈등이 영화의 시작을 장식합니다. 먼저 불안이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보고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body! Oh my gosh, I am just such a huge fan of yours, and now here I am meeting you face to face. Okay, how can I help? I can take notes, get coffee, manage your calendar, walk your dog, carry your things, watch you sleep. Wow, you have a lot of energy. Maybe you could just stay in one place? Anything. Just call my name, and I'm here for you. Okay, love that. And what was your name again? Oh, I'm sorry, I can get ahead of myself. I'm anxiety. I'm one of Riley's new emotions, and we are just super jazzed to be here. Where can I put my stuff? 라일리의 감정 중에서 유아기 땐 없었던 감정인 불안이가 새로 합류했죠. 기쁨이와 불안이는 라일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서 갈등합니다. 기쁨이는 좋은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감정만을 추구하고요. 불안이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나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나쁜 일에 대한 가능성도 대비하려고 하면서 이 영화 속 기쁨이와 불안이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모든 경제학에서의 기본 개념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얼핏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는 라일리에게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수요를 대표하고 불안이는 나쁜 상황을 탐지하기 위한 부정적인 생각의 수요를 대표합니다. 이들의 갈등은 마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위한 과정과 비슷합니다. 기쁨이의 긍정적인 감정이 과도하게 공급될 때 불안이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와 불안이가 부딪히는 상황들의 공통점이 있죠. 라일리가 하키 캠프에 합류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때에 둘의 의견이 많이 갈려요. 불안이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뭐죠? 바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에요. 이것에 대비해서 라일리를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친구가 바로 불안이에요. 한번 해당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to help Riley prepare. Now's the time to send up every possible thing that could go wrong. We are looking to the future. Every possible mistake she could make. Come on, 17. I'm not seeing anything from you. Riley misses an open goal. Coach writes back in our notebook. Yes! More like that. Oh no, they're using Riley's imagination against her. Val and her friends like us now. But if we don't make the team, will they like us tomorrow? 불안이도 본질이 나쁜 친구가 아니죠. 다만 100가지 상황을 다 미리 고려해서 라일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라일리를 힘들게 해요. 여기서 변동성이란 어떤 값이나 상태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즉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그리고 크게 변하는 건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요즘 같은 9월달의 날씨가 좀 그렇죠. 쨍쨍하고 무덥다가 갑자기 태풍이 와서 폭우가 내리기도 하다가 하루 종일 습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가을 날씨처럼 서늘하기도 해요. 갑자기 변하는 유행이나 종잡을 수 없는 주식시장도 변동성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불확실성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변동성은 이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반면에 불확실성은 아예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잘 볼 수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이처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도 불확실성에 해당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지금 AI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10년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새로운 게임도 출시되기 전에는 인기가 있을지 어떨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하면요. 변동성이란 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하냐 이걸 뜻하는 개념인데요. 불확실성이란 건 예측이 불가능한 알 수 없는 범위까지 포함한 개념이란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불안이가 초점을 맞추는 건 변동성도 있지만 특히 불확실성이 무섭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상황 저 상황을 모두 가정해 보는 거예요. 한편 기쁨이는 라일리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억 보관소에서 기억을 조작하죠. 나빴던 기억, 창피했던 기억들은 기쁨이 마음대로 삭제하고 좋은 기억만 장기 보관소로 보내고 있어요. 의도는 좋은데 라일리의 의지가 아니라 기쁨이 마음대로 정보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약간은 비대칭적인 거예요. The guy who was actually waving at a girl behind her. Oh, that was so bad. Good choice. Oh, here's when she forgot that girl's name. Oh, yeah, that was super awkward. What was her name? I don't know, Janet or something. Whatever, let's just get rid of it. We keep the best and toss the rest. Whew. Nice work, everyone. All right, Anger. The rest of these babies can go to long term. 기쁨이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이게 라일리의 성장에는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슬프거나 창피했던 기억, 나빴던 일들까지도 모두 다 라일리의 성장에는 걸음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특정한 집단이 독점하거나 통제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거래를 할 때 한쪽 당사자만 다른 당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정보 측면에서 불공평한 상황인 거죠.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의 경우를 볼까요? 팔려는 사람은 차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중고차를 판매하는 초롱이는 이 차가 사실 침수차라는 걸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이런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는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의사가 어떤 치료를 권하는지 환자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의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공정한 거래. 정보가 많은 쪽이 유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장 실패, 조금 어려운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요.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 시에 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중립적인 제3자가 정보를 검증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소에서 중고차 상태를 점검하는 것처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돼요. 다른 게 다 이루어져도 소비자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다시 인사이드 아웃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쁨이는 서로 다른 감정을 조절하며 라일리의 행복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신념들이 모여서 라일리의 자아를 형성하게 되죠. Mom and Dad are proud of me. An oldie but a goodie. I'm kind. Aw, that's nice. I'm strong, brave. I'm a really good friend. I'm a winner. And all those beliefs come together to make our Riley. 청소년기, 특히 사춘기라고 불리는 시기는 이러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서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시기예요.
동시에 이런 중요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믹스돼서 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섬세하고 감정 기복도 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는 서로 다른 감정을 조절하면서 라일리의 행복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 극대화와 관련이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이 과정에서 감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친구들과 함께 피자를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고민해 본 적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 큰 만족감을 느낄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즉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시험 기간에 잠을 더 잘지 공부를 더 할지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면 피로가 풀려서 좋지만 공부를 더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저울질하게 되는 거죠. 왜 효용 극대화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소비 때문이에요.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는 경제 활동의 원동력이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서 경제를 이루는 것이죠.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라일리의 감정의 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고 또 성장해 가는데요. 감정의 섬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감정의 섬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성장이란 간단히 말해서 한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감정의 섬이 성장하듯이 나라의 경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것이죠.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GDP라는 게 있어요. 뭔진 몰라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물건들의 가치를 합한 걸 GDP라고 해요. 그러니까 GDP가 커지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경제 성장은 우리가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누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적으로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돈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력이 강화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모로 경제가 성장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인사이드 아웃 2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컨텐츠를 통해서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조금이라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학을 떠나서도 이 영화는 청소년기의 복잡하고 출렁이는 감정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사춘기를 겪는 과정 중에 있다면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과 함께 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한 편 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추천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화 또 유용한 경제학과 함께 찾아올게요.